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지난해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친 밀락수변공원 상인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이번 태풍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해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근접 시 외출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지방정부 성과와 계획을 물었습니다. 공한수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어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부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가 컸던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은 복구를 끝내자마자 다시 찾아온 태풍 소식에 인근 상인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옆 밀락수변공원입니다. 바다색이 짙은 남색입니다. 파도는 시시각각 세기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항구의 배들도 대부분 무트로 올렸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해안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육지나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들에 대해 피항 명령을 내리고 해상 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 500여 척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태풍이라 그러면 한 9월 달쯤에 온 걸로 마음먹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이렇게 일찍 와서 일단 그 소형 선박은 모트로 약 62척 정도 인양을 했고 나머지 한 30여 척은 지금 현재 그 항안에 결박해서 지금 안전하게 지금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또 옛날과 달리 또 올해는 또 어구를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친 수변공원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당시 월파에 완파된 한 편의점은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건물 1층 상가는 아예 외벽 전체를 합판으로 덮었습니다. 상인들은 수변공원에 내려진 금주령에다 태풍까지 겹쳐 개점 휴업 상태라며 하소연합니다. 콜라 3년, 좀 후지시마 그거 겹쳐 금주령까지 내렸으니까 여기 상인들 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태풍까지 오니까 이게 태풍도 연달 2번 온다네 지금 예. 그렇지. 여름 성수기에 찾아온 불청객인 태풍으로 해안가 상인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번 태풍은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태풍이 근접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기상정보와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은 9일 밤부터 10일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순간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풍 피해를 줄이려면 간판과 지붕 등 위험 시설물들을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파손되지 않도록 잠그고 종이나 천조각 등을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차장이나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사전에 입구를 막아두고 배수구를 막고 있는 이물질도 사전에 치우는 게 좋습니다.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외출을 해야 할 경우 하천이나 공사장 주변은 피하고 특히 맨홀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 중 도로가 물에 잠겼을 경우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까지 차오르기 전에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하 차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고 이미 들어갔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폭주로 119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정부 민원 콜센터
110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재난대응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10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방과 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엔 정주 인구 대신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시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만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일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 속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체류 인구입니다. 네, 생활 인구, 서비스 인구, 관계 인구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체류 지역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 1박 이상을 체류하는 거점형, 자, 체류 인구나 정주 인구 모두 적은 과소형, 그리고 목적 달성 후 지역을 빠르게 이탈하는 목적형 등인데요. 전북 지역을 살펴보면 해양 자원이 풍부한 부안, 그리고 겨울철 스키로 유명한 무주 등을 계절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시군은 체류보다는 방문의 목적을 둔 과소형이나 목적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대표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의 경우 목적형으로 분류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1박 이상의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지만 당일 방문에 그치는 이른바 목적형 체류객이 대부분입니다. 1박 이상의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야간. 시는 그동안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밤 손님을 잡기 위한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올해 초 강릉, 진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 관광 특화 지원형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밤에 조금 쉬고 싶어하는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콘텐츠를 좀 확장시키면 관광의 이를테면 범위 자체가 주요관으로 확대되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는 노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확장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3km 길이의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쪽 관련해서 정말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내에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반드시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당일치기의 목적형 체류 지역에서 1박 2일의 거점형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193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정원을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1박 2일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LG 헬로비전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한편에 조성된 가든스테이 신랑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의 캐빈하우스 35개 동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든 체험인 만큼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안은 에어컨과 냉장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입실 시간이 되자
숙박객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입장해 가든스테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우선 주변에는 수목원에서도 좋은 나무가 많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기분의 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네. 식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면서 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는 별도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순천에서 자란 농수 특산물로 만든 셰프의 코스 요리가 숙박객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천만에서 캔 꼬막을 넣은 수프와 순천식 닭구이, 그리고 고흥 피조개와 여수 문어가 들어간 편백찜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스부터 채소와 육류까지 모두 전남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우리 순천 농민이 농사진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그릴라치 해가지고 제철의 음식 갖고 순천의 식자재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든스테이 중앙 잔디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요가가 펼쳐집니다. 강사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돼 있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국가정원이 문을 닫았지만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원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디길을 따라 그림처럼 놓인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193헥타르의 국가정원을 내 집처럼 올여름 정원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인구 13만 명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HCN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호수 위로 길게 놓인 출렁다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정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직진문화공원의 경관 조명과 삼형대사공원 내 평화의 탑은 국내 대표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과 직지사를 연계해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난 삼형대사공원은 김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공기도 좋고 직장생활 하는데 가족끼리 1박 2일에 오니까 삼형대사공원 1박 2일로 처음 왔는데 딸이 신청해가 왔어요. 참 다음에 꼭 또 들리고 싶은 곳입니다. 요 가까운 직지사 절도 있고 요 가족과 같이 한번 가고 싶고 참 좋네요. 또 수도산에 위치한 국립 김천치유의 숲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에 뽑힐 만큼 이제는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부항댐과 직지사 권역에는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 박물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삼형대사공원과 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미디어 아트, 주풍형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타 마케팅, 여행 전문가 초청 팬투어,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투어인 직지골 야행 등 관광 상품도 함께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올해는 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김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의료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엄정규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6월 압구정동에 문을 연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해 통역과 픽업은 물론 의료기관과 주변 관광지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원래는 관광정보센터였지만 지난 2020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의료관광 분야를 특화시켜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의료 관광객으로 북적이길 강남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こんにちは、강남에いらっしゃった皆様。欢迎来到江南医疗旅游中心。 강남에서 의료 관광을 경험하시고 좋은 기억을 갖고 고국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 의료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32만 명. 이 중 약 41%인 13만 명이 강남구를 찾았고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약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만 6천 명으로 80%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5만 9천여 명이 찾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지역 내 병원들도 환자를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SNS,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병원 정보라던가 이벤트 정보라던가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K-팝, K-콘텐츠와 같이 K-열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의료.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강남구에는 최적의 관광 상품입니다. 한국 드라마, 콘서트, 오페라 이거 하시면서 오시면서 같이 저희 병원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화랑 다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이 상승 효과가 있어서 핫한 데가 강남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강남의 의료관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최소 2주 정도에서 장기간에는 1년까지 체류를 하십니다. 그러면 숙박, 쇼핑, 먹을거리, 관광지까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강남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의료관광. 강남구는 올해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한수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공한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구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재선구청장이 된 지도 이제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의 틀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과는 명품 교육도시 우리 서구 부활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우리 서구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를 올해 1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이고, 또 지난해부터 우리 초등학교 악기 연주 활동을 지원해 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또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의료관광특구 사업은 정말 우리 서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 혁신과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가능성이 정말로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의료관광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와 또 의료 R&D 클러스터 구축은 우리 서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서구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 대부분의 시급한 문제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는 그래서 이제 인구 활력 정진이라든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했고, 또 3대 대응 전략인 우리 서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전략이라든지 맞춤형 통합형 실현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부산 내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 우리 서구와 동구, 영도구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인구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 인구 감소 공동 대응
생활권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 그 방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주민 편의를 정진하는 그런 생활권을 구상을 하고 또 유휴공간 공유 사업이라든지 통합 관광 코스 개발 사업을 차차 진행해서 우리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 어린이들의 이제 교육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이제 구덕문화공원에 숲속 이 놀이터를 개관하고 또 9월에는 실감형 학습 콘텐츠를 갖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서구 문화원에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그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 복원 사업도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에 박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우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5개년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 감소 대응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그런 니즈를 반영하는 청년 권익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또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아미동 행복주택의 젊은 층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서구 또 다시 젊어지는 도시 서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어려관광 특구를 비롯한 관광산업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려관광 특구 사업은 현재 외국인 환자 그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해외 설명회 개최 또 의료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또 추진할 예정이고 서구의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복합 전망대 모노레일 조성 사업은 사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복합 전망대 스카이워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복합 전망대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은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수산업 위축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우리 서구 50년 발전의 틀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서 우리 서구의 발전과 서구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반드시 우리 국민의 행복으로 꼭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